매매계약에서 계약 해제가 언제고 어떻게 발생하고 그 효과는 어떤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매매계약에서 계약 해제가 언제 어떻게 발생하고 그 효과는 어떤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정해제, 즉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자동으로 해제할 수 있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약정해제, 계약할 때 미리 그 조건을 정해두는 경우입니다. 법정해제의 발생 요건. 법정해제가 되려면 보통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지체, 즉 채무자가 약속한 기일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럴 땐 상대방이 이행해라 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 안에도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민법 제544조에 나와 있는 기본 원칙이죠. 다만 계약의 성질이나 양쪽의 의사표시상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아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결혼식 꽃을 그날까지만 납품하기로 했는데 그날을 넘겨버린 경우, 이런 때는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건 민법 제545조에 근거합니다. 두 번째는 이행불능입니다. 채무자의 책임으로 더 이상 이행이 불가능해진 때, 예를 들어 매도하려던 물건이 채무자의 과실로 멸실된 경우엔 별도의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건 민법 제546조에 나와 있습니다. 법정해제의 효과. 그럼 해제를 하면 어떤 효과가 생길까요? 첫째, 원상회복 의무. 서로 받은 것을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돈을 받은 쪽은 받은 날로부터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줘야 하죠. 만약 매수인이 이미 물건을 제3자에게 팔아서 그 물건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시가와 이익을 계산해서 금전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둘째, 동시이행의 항변권. 서로 원상회복을 해야 할 때 상대방이 돌려주기 전까지 나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549조에서 정하고 있어요. 셋째, 손해배상 청구권.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면 해제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민법 제551조에 근거합니다. 약정해제. 반대로 약정해제는 계약할 때 어떤 경우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위약하면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고 매도인이 위약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이건 해제권 유보 조항입니다. 즉 위약한 사람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배상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속이죠. 하지만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통보도 안 하고 바로 해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그렇게 판시했죠. 그리고 약정해제를 할 때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법정해제와 달리 약정해제는 애초에 해제의 조건과 효과를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법에서 정한 사유가 생겨 계약을 해제하는 게 법정해제, 당사자가 미리 정한 조건에 따라 해제하는 게 약정해제입니다. 둘 다 계약을 끝내는 방법이지만 요건과 효과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민법 조항과 판례 흐름을 같이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계약법 공부나 실무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